여러분들 우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책을 도서를 드린 거 있죠? 그 책 다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그 책 속에 뭐가 나옵니까? 일본의 정리 요왕이라고 나오죠. 그죠? 곤도 마리에라. 곤도 마리아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본의 정동의 대가라는 거죠.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돈의 속성 108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는 저희들이 혁신과 경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와 혁신, 즉 혁신 경영을 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객에게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치를,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속에 저희들이 지금 회로개발팀이 집중 근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칫 오해가 가게 되면 친애들 좋아라고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영업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혁신 활동을 내부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4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생산성이 결국에는 우리 영업 활동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합니다. 그래서 집중 근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가 절감은 여러분들께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면서 총원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되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누가 노력을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세전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각기 조직에서 분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매, 자재, 개발, 생산, 이러한 부서들이 열심히 해줘야만이 실제 제조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업이익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죠.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전이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재무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낭비 제거에 말씀드렸습니다. 낭비 제거 말씀을 드렸는데, 낭비 제거는 3가지의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의식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에 대한 의식.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적 사고. 이 기능적 사고. 우리가 어떤 특정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연 이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가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가의식. 이 3가지의 의식은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3.5에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뭐 한 20분만 말씀드리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3.5에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서울지사는 가능하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합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직까지 그 4번의 교육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음까지 9월 그러니까 요번 말고 다음 번까지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에서를 우리가 지역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정리 잘하고 정돈 잘한다고 3.5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3.5에서 가지고 있는 본 뜻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3.5에서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지만 왜 30년이 되고 40년 된 기업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습과 관행과 의식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업일수록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신생기업들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신생기업. 그런데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기업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또 과거에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냐? 습관과 의식, 태도와 행동 이러한 것들이 관행과 관습에 젖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업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에서는 가장 큰 게 여기 있는 그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의식의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에 나갔던 도서에 보게 되면 돈의 속성에서 말하는 그분의 말씀,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크게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산성도 올리고 품질도 좋게 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우리가 경쟁 체제를 갖추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번에 그 진행을 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있죠. 낭비 찾기 운동 실습인데 뭐 실습하기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정돈, 그 다음에 청소, 청결, 다음에 습관화 이 5가지에 대해서 합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낭비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가치를 낳지 않는 일. 이러한 것들은 낭비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관리를 하고 있는 낭비가 있고 관리를 하지 않는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낭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리력이 떨어져서 관리를 못하는 낭비도 있고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롱텀이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들의 관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낭비들이 많이 있다. 그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속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히든 코스트 이 부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 활동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성적이다는 거죠. 정량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성적이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KPI로 끌어내야 된다. 중점 성과 지표로 끌어내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개발 리드 타임이 실질적으로 정성적입니까? 정량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량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리드 타임이 주는 그러한 효과나 그 다음에 그게 주는 데미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개발해서 출시할 제품이 시장에 제때 출시를 못하고 영업에 제공해야 될 타임을 놓쳤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우리가 정성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량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일한 회사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 정성적인 평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량적인 평가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협력업체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량적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정량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가 없다. 즉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다는 걸 느끼고 정성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라는 건 B와 C다. 그래서 B와 C다. 이런 낭비를 우리는 찾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오죠. 성과 없는 투자, 의사결정의 지연, VOC 조치 지연, 그리고 고객의 소리죠, 그죠? 보이스 오브 카스터머라고 그러죠. 고객의 소리는 고객 불만 사항들,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그렇습니다. 고객 발생하게 되면 28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해결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혁신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물속에 잠겨져 있는 이러한 낭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낭비 사례라고 해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무관리직 쪽에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일단 각 사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사무관리 쪽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량 PCB를 수리하고 있다. 보고한 자료에 문제가 있어 제기안한다.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에러가 발생해서 제기안한다. 이 자료 준비가 부실하여 회의가 길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보고 자료가 많고 중복 자료 작성이 많다. 이 필량 이상으로 회의가 많고 회의 시간이 길다라든지 이 통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재통관한다. 구매한 물품의 재고 파악이 되지 않아 재구매가 발생한다. 프린터물에 오타가 발생해서 누락 부분을 수정해서 재프린트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쉽게 강화하는 분들,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러한 관리를 하고 이러한 낭비를 줄이겠다는 개개인들의 마인드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관한 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고객하고 상담하기로 돼 있는데 그죠? 고객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호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위에 상사기 때문에 인사를 한다. 내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진정한 인사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우러나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업원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칭찬받기를 원할 겁니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정과 신뢰입니다. 그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정과 신뢰입니다.
이걸 쌓아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낭비 찾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숨은 낭비 정출해서 현 수준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얘기하는 관리 지표, 중점 관리 지표는 항상 뭐가 따라간다? 측정 지표가 측정 항목 중 산식이 따라간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뭡니까? 관리 지표. 그 속에서 뭐가 따라가야 된다? 산식이 따라간다. 그 다음에 목표 수준을 결정하고 개선 활동. 그 개선 활동은 우리가 과거에는 뭐 식스 시그마, TPM. 이 TPM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사적인 뭡니까? 보존 활동이죠. 그죠? TPM. 그리고 이거 말고 TPM이라고 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건 원가 절감에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토탈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원가 절감을 전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경영관리 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침관리나 우리가 얘기하는 MBO와 같은 맥을 이루는 그러한 경영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개선 활동에 대한 툴들을 우리는 익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5A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간단한 거 KJ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개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 및 수평 전개 이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집단 활동에 그냥 불임적 활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나와 있잖아요. 개선 활동 그 프로세스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집단 활동이나 불임적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상 파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법들을 쓰라, 어떤 기법들을 쓰시게 되면 우리가 개선 활동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낭비 찾기 실습에서 이게 뭐 제안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제안서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낭비 찾기 실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3.5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정돈, 청소, 청결, 습관, 표준화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정리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필요 없지만은 나중에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 보게 되면 구석구석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우리 개인들 서랍을 열어보게 되면 그 서랍 속에는 많은 사무용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고 필요하대. 그것들이 지금 당장 쓰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PC 안에 보게 되면 우리 종업원들 PC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PC 폴더에도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PC 안에. 그러한 폴더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상 정리 정돈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보니까 정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력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직무 분석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맨아웃 파악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개선 활동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가다가 던지게 되면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들 책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보시다가 중도에 덮어놓고 보시다가 중도에 덮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여러분들 책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거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막 한 4가 5가까지 열심히 나가다가 나중에 또 푹 쉬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개선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토요타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선 활동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60년 동안 개선 활동을 변함없이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개선 활동. 중도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했던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대나무를 당겼을 때 놓게 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모든 개선 활동은 회기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 세 가지입니다. 팩터가. 정리는 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대책 없이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정리를 버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리를 하면서 설비 모델에서 스페어파스를 1년, 2년, 3년 있다는 쓰는 게 스페어파스입니다. 그죠? 기계 부품이 노후됐을 때에 그것들을 교체하기 위해 스페어파스가 아닌 거죠. 근데 설비 스페어파스를 다 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게 뭡니까? 우리 제품을 가져가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를 찾아봤는데, 그게 남아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졌죠.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수입했던 스페어파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에는 항상 뭡니까?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거죠. 이것을 재활용할 거냐?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각 부서에서 나오는 부서마다의 생각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지금 남용이 쓰이지 않지만 과거에 쓰일 거라고, 향후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게 다 면책구역은 뭐예요? 면책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면책을 해준다.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도 우리가 면책을 해준다. 과연 또 거기에다가 보면 쓸모 있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구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분류작업을 하잖아요. 버릴 것과 또 쓸 것을 분류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팩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정리 정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적정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변해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뭘 합니까?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진을 촬영해놓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돈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필요한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정돈이라는 거. 필요한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또 가까운 위치에 두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돈이라는 건 집을 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부품들이 있다. 그러면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명패를 붙이는 거예요. 요 집은 누구의 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돈이죠. 그리고 정돈에서는 뭐가? 우리가 기부가 필요할 때가 있다. 바닥에 깔아서 정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랩이 있어야 돼요. 그죠? 랩을 만들어주게 되면 편하다. 그럼 랩을 만들어주기는 편한데 그 랩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여러분들 24시 마트를 가게 되면 아무데나 이렇게 물건을 막 진열해 놓은 거 같죠? 그게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의 시야에서 바로 보이는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배꼽이죠, 그죠? 배꼽에서 사람 눈높이까지.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고 가장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그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 환경에서 쓰기 편하도록 하려고 하면 배꼽에서 눈높이까지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아래, 가벼운 것은 위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회사마다 이제 정비, 정돈을 하기 위한 또 청소를 하기 위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비, 정돈 활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 캐비넷 속에 무엇이 들은가를 좀 전에 봤을 때는 모르죠. 그죠? 그러면 그 캐비넷은 무엇이 들었다라고 어떻게 주소를 적어주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창고에 가게 되면 제품 창고나 자재 창고에 가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로케이션 관리를 하죠. 그죠? 집이 정해져 있어요. 요건 누구지? 요건 누구지? 그 다음에 명패가 정해져 있죠. 거기에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언제 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언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이 몇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동차 부품이 약 한 260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자재 창고에 가게 되면 렉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자재 창고에서 로케이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정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때로는 가보게 되면 바닥에 자재가 많이 널려가 있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재고가 많아서 내지는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정돈이 잘 되어야만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그 재고 파악도 쉬워진다. 그래서 제품이든 자재든 중요한 게 어떻게 됩니까? 인벤토리 관리와 로케이션 관리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인벤토리 관리라는 건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회전을 어떻게 시키고 선입 선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총체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영업을 어떻게 우리가 내부에서 지원할 거냐.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객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경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물건 파는 거잖아. 물건 타러 돈 벌어야 되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 내부가 충만해서는 안 돼. 내부만 충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영업을 통해서 고객 손에 던져져야만이 성과가 나온다. 부가가치라는 게 나온다. 아무리 내부에서 일을 잘한다고 손치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기시간에 얘기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개발 리드 타임을 잘 지켜줘야 되고 품질을 좋게 해야 되고 코스트를 낮춰야 되고 보면은 생산이 지장이 없도록 자재를 적시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품질 가격 낮기를 따져가면서 제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해서 생산량도 높이고 품질도 좋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러한 내부적인 마인드, 고객 마인드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 쪽에서 보시기 정도는 한다. 언제든지 누가 무엇을 원하더라도 나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사무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기준을 갖추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입니다. 청소라는 건 내 마음의 청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내는 거죠. 먼지. 그래서 청소의 개념은 또 깨끗하게 한다는 것만, 청결하게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지저분한 것들을 썰어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썰어낸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낸다는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되죠. 그래서 청소를 할 때도 여러분들 청소 전문기관, 전문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 전문 회사가 있죠. 빌딩들 청소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가보게 되면 이 청소 도구가 다양합니다. 그분들의 청소 노하우가 상당해요.
벽에 찌든 채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바닥에 찢어진 이러한 카페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여러 가지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청소 도구도 다양합니다. 청소도 그냥 보이는 거 쓸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의 본뜻을 이해한다면 그 청소도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하게 하자는 것은 뭐 당연히 청결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 청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가표준수로 표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성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습관화해야 된다. 무엇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 자체로서 끝을 낸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가 현업에 적용을 해야 실제 배운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죠. 훈련이라는 건 배운 것들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훈련입니다. 몸에 체득을 시킨다. 그죠? 몸에 체득을 시킨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서를 받으시게 되면 한 번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읽게 되면 그 책이 뭐 내용만 그런 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 번, 세 번 읽어야만이 그게 내 것이 됐습니다. 체력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책을 하나 받으면 5번을 읽습니다. 자기 직무에 관한 것. 자기가 컨설팅하기 위한 자료에 대해서. 3번은 집중해서 읽습니다. 4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의 골격을 뽑아냅니다. 골격을 뽑아내고 난 뒤에 그 골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책을 한 번 읽고 그냥 넘기게 됩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하죠. 그게 왜입니까? 내 몸에 체득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득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5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이미 습관화를 시켜놔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의 시간 중에 저는 꼭 한 번에 산을 가요. 산에 갔다 오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에 리듬이 낫게 돼요. 이게 이미 몸에 붙었다는 거죠. 아침에 육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뛰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뛰는 것도 많습니다. 뛰지 않으면 몸에 흡균력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입이 몸에 붙었다는 거죠. 뛰는 게. 뛰지 않으면 하루가 찝찝하대요. 입이 몸에 체득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정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3.5S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에서 뭐 나왔죠? 그죠? 이 셀이, 샌더, 세이소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3.5S, 4.5S라고 얘기합니다. 5S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5행 다른 회사에 가는데 5행이라고 합니다. 3.5S라고 얘기하보다는 3.5행을 하자. 5가지 사항을 우리가 행한다. 이래서 5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5S보다는 5행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권하고 싶은데. 자, 이 5행 활동은 철학과 행동을 요구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고 이 속에는 철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의 키포인트는 버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 써야지 하고 집에다가 못 실었습니다. 못 실어놓고 나중에 이사 때 다 버리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정비는 사실 지금 당장에 봤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유로운 에리어를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버릴 때 어디로 버린다? 면책부에다가 버린다. 회사가 지정해놓은 면책부에다가 버린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유해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서는 안 되죠. 예,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낭비, 공간의 낭비, 선박 기배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예, 정리의 추진 방법은 먼저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자기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구분한다 하는 것이고 예, 면책 부위를 정하고 여기에 적찰작전이 없어. 적찰작전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을 투어한다든지 사무실을 투어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되게 되면 빨간 딱지를 붙여버려요.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 빨간 딱지를 붙인 내용에 대해서 즉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그 빨간 딱지가 붙었다. 위에 이제 투어하신 분이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팀장은 왜 이 제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책부위로 이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정비 대상으로 이제 독립물, 부착물, 부분물, 테마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과 무형으로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착물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것도 부착물을 붙이는 위치와 기준들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부착물을 다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붙여놓게 되면 이게 정돈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달이 된다고 된다는 거죠. 해서 회사는 지정된 위치를 정해주죠. 위치를 정해주고 거기에다가 부착물을 붙일 때는 우리가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부착물을 붙여라. 부착물을 붙일 때에도 그냥 부착물을 넣고 테이프를 끼 빨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회로개발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 내놨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쁘게 그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거부감이 없을 정도 그렇게 깨끗하게 부착을 할 필요가 있고 부착 기간을 정해서 어느 특정 시간이 지나면 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오랫동안 붙여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포스타도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붙이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띄지 않고 붙여놓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지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현장에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작업 표준,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데 이 작업 표준이 걸려가 있어요. 난센스죠. 그리고 그 작업 표준에서 변경됐는데도 그게 그대로 붙어 있다. 그리고 작업 표준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다. A4지에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누가 그 자료를 보겠습니까? 이거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표로서, 그림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형식적인 게 많다. 실질적인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부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정비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각이나 폐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요거는 회사마다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1년 이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별도 창고에 보관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인다. 이건 자주 쓰이는 거죠. 이건 사용할 거는 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하지 않는 것과 필요한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옵니다.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ISO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제품, 반제품, 자재를 얘기할 때는 식별관리해라. 식별관리. 분량과 양품을 식별관리해라. 그 다음에 표준이 지금 관리 표준과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될 현재의 표준과 폐기가 돼야 될 표준을 구분하게 만들더라고요.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라. 두 개를 그창 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업자가 가져갔을 때에 최신본을 가지고 작업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최신본이 아니 과거 뭐냐? 같이 관리해야 돼. 그래서 부분 관리를 하라는 거죠. 부분 관리. 그래서 식별 관리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표준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을 그냥 안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대로 일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준은 해서 폐기가 돼야 되죠. 그죠? 예, 분류표에 관련 요령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 승부가 뭐 이렇게 대상 위치가 나오겠죠. 우리 서울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이 되겠죠. 그죠? 사무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복도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탕비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 수락, 그 다음에 PC, 본인의 자리, 그 다음에 본인이 맡은 에리어. 이게 대상이 되겠죠. 네, 정리 10가지 원칙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표 달아준다, 가까이 둔다, 안전하게 둔다, 보험 좋게 둔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점 촬영을 하라. 정점 촬영을 하라.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다음에 우리가 개선 활동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가서 찍습니다. 찍어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죠. 면책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면책구역을 우리가 서울사무소,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줍니다. 자, 3일 정도, 4일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면책구역에 가까 쓰지 않는 것들 다 던져요. 다 던버려요. 책상이든 뭐든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사무용품 아마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특정 사무용품을 한 3개월 정도 구매 안 해도 될 게 많이 나올 거 있다.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책상 같은 게 막 나오고, PC가 나오고, 그죠? 프린터가 막 나오고, 프린터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사가 구분을 해서 이 부서는 필요 없지만은 회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딱 재포장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인덱스로 붙여가지고 딱 일정 지역에다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것 때부터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 이게 이제 품목 등록, 접착카드 작성, 문품 이동, 그다음 판정 처리 이게 우리가 먼저 면책구역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다음 붉은 표찰. 자, 붉은 표찰을 붉은 표찰이 붙여 있는 그러한 물품들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적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전기기에 이렇게 붉은 표찰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버릴 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들만 다 있죠. 그죠? 이 정돈은 뭐냐?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상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지만 내 수준에서 레포트를 쓰지 마라. 내 기준에서 레포트를 쓰지 마라. 상대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레포트를 쓰라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위에 비엔지니어에게 보고를 하면서 엔지니어 용어를 쓰고 엔지니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레포트를 쓴다면 그게 의사결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고객적인 사고다. 내 상대가 누구냐? 내 상대가 누구냐를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도록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를 무시하고 지지 주도록 레포트를 써버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이 고객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우리 제품의 특성이나 기준들,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고객이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레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분에게 전달을 한들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의견을 전달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수준에 맞고 그 사람 뜻에 맞도록 레포트가 되어지고 프로모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프로모션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프로모션을 아무리 해봐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명패를 붙여주고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아 저건 저렇구나 저게 저렇게 들어가 있구나. 어디 가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자리 창고에 가도 뭐 조경 부담없이 미안하지만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걸 자기네들 것만 아는 거예요. 암호로 아니에요. 암호로. 그리고 자재 명칭을 보게 되면 물론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요. 자재 코드를 갖다 다 붙여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재 코드를 이해하지 않는다. 11사분에 이르게 되면 그 코드를 외우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려요. 몇 달이 걸려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멀리서 봤을 때에 판단되도록 멀리서 봤을 때 식별이 되도록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삼정이란 이 모든 물품에 해당되어 있고 어디서 장소 표시, 품목 표시, 수량 표시 이게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돈의 3원칙은 이 정품, 정량, 정의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돈을 할 때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VM, 비주얼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목시 관리, 눈으로 보는 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깔끔하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고 관리할 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박스가 표기를 해요. 이 박스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월달에 파란색, 2월달에 노란색, 3월달에 검은색. 박스별로 탁탁탁 보게 되면 이게 재고도 아니다라고 바로 드러나요. 박스에다 색상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재고다 아니다라는 걸 눈에서 다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비주얼 매니지먼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시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고속도로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바닥에다가 도로 바닥에다가 색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헷갈리지 않게. 그게 목시 관리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고객이 왔을 때에 어느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 헤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식별 관리. 그죠? 눈으로 보는 관리.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도면이 들어가 있다. 자, 당신이 지금 현위치인데 내리게 되면 우로 가세요? 좌로 가세요? 좌우로 가게 되면 우측에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위치가 있어. 이게 인포메이션이죠.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 이런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뭐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정돈 활동에 추진해서 정돈의 추진 방법을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철저한 정리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정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장소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표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자체에 표시를 하게 되고 이게 놓고 꺼내기 쉽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겁고 힘든 것들은 아래로 깔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옮깁니다. 그 현장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게 되고 또 그걸 덜어내기 위해서는 뭐냐 힘이 든다는 거죠. 특히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들고 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공골격계가 이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몇 킬로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사실은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런 이 공간 제품 설비 이렇게 되고 찾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정품 정량 정리치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 정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10가지 포인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 아름답게 가지런히 놓기 쉽게 그래서 아름답게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하더라도 깔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왕에 하는 거죠. 정돈 활동이 이렇게 당깁니다. 장소 지정하고 표시하고 양표시하고 장소 지정하죠. 부호 표시, 수량 표시, 습관화를 하자. 이런 사이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풀어낸 내용. 여기 보면 적정 수량 결정 및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구류 같은 경우는 정품 정량 정의치, 부품 이게 부품 리스트 명패가 달려져 있어요. 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위치 콘덴서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콘덴서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제일 뒤에 뭐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 보게 되면 위치를 정해놓죠. 그죠? 제가 어느 회사에 보게 되면 분전발이 있습니다. 분배전발이 있는데 큰 게 있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잘못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게 되면 유해가 있을 겁니다. 유해로가 있죠. 로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손대 버리게 되면 엄청난 소식이 발생하죠. 근데 사무실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쫓아가면 어느 브레이크를 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브레이크 잘못 손대 버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로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로와 연결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손을 대보게 되면 로가 안에 거 다 걷어내야 돼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있죠.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명찰을 다 따라줘요. 요거는 어땠고, 요거는 어땠고, 요거는 어땠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강의하는데 필요한 스위치. 뭐 이쪽, 양쪽 다 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물천장에 대한 간접등을 우리가 끌 거죠. 뭐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여기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면 정근이에요. 많이 보신 거니까 특히 캐비넷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밖에다가 캐비넷 밖에다가 어떤 물품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식별 관리를 하게 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돈이라는 게 안에 물품도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겠지만 인덱스 관리도 우리가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가 쫙 달려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거기 기준이 다 정해져. 우리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 에어컨에다가 몇 도 이상일 때 에어컨을 가동해라. 가동할 때 이렇게 해라. 관리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크게 해서 붙여가지고 부착을 해놓고 관리하면 더 좋겠다. 과거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선것이 이렇게 정돈 내용이 중요하고 공부적으로 이러한 내 관리를 대정합니다. 이게 이제 관리 한계선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러한 계기 같은 경우에 한계선을 지정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투명화한다는 건 투명하게. 저런 문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안에서 밀고 나가다가 쳐버리게 되면 오는 사람이 그냥 맞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화문 같은 경우도 관리 방법을 설정을 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에서 보든 밖에서 보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문 열 때 시그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삐삐라든지 이렇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풀프론트 시스템이죠. 그죠?
네, 펄펄 뜨셨어요. 네. 이러한 관리입니다.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 범위에는 접근하지 말고 물건을 쌓지 마라. 사람이 지나칠 때도 이게 문이 회전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요 범위를 벗어나서 이동을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회전을 만들어요. 다치지 않도록. 인력을 보관하는 거죠. 이 사무실, 이 선, 물건이나 사람 이동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물품 보관 장소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표준을 만들어서 우리 종업원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파란색은 무엇이고, 노란색은 무엇이고, 빨간색은 무엇이다. 그래서 정할 때에 테이프 길이가 뭐 회사마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테이프 폭을 어떻게 해라. 파란색은 뭐, 초록색은 안전선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문방구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우리 현장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떤 문방구를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문방구를 딱 지정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딱 누가 가져간다, 몇 시까지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쓰고 그 위치다 들어오면 돼요. 근데 문방구가 없으면 이 사람 문방구 찾아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무슨 낭비다? 이동의 낭비다. 회사에는 어떻습니까? 지문을 찍는 순간에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를 최소화시켜줘야겠죠. 자극자들. 그 다음에 물품 현황표 되게 많이 쓰죠. 이렇게 컴프레셔를 가보게 되면 컴프레셔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야만 정상적이다라는 것들을 관리를 한다. 이건 눈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고 이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고 이 선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컴프레셔의 성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자칫하게 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기계에 데미지를 준다. 그러면 컴프레셔의 압력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을 해서 딱 쳐다보게 되면 이 범위는 합격이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죠? 이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목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항 하나씩 해주세요. 대관입니다. 요게 이제 물, 공기, 스팀, 수소, 산소, 질소,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 표기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입니다. 이게 가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설비에 어떤 윤활제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기기에 필요한 윤활제를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다의 회전 방향을 표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음으로 해서 이게 틀어졌다 안 틀어졌다, 풀렸다 안 풀렸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오픈이고 이게 크로스다. 이런 것들이 사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때로는. 그 다음에 이게 풀림이고 열림이다. 닫힌 거, 밀고 닫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수리 중이다. 과거에 이것들을 부착 안 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전기 만드는 사람들. 내가 브레이크 넣고 전기 갖다 작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고 그냥 받으면서 브레이크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부터가 간섭분들이 한두 해버리죠. 그게 과거에 우리 산업 사회가 한참 발전할 때 그때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안전 불감증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불합리 적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 이게 낭비죠. 낭비를 적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합리 적출을 타이프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발생은 이렇게 곤란성, 의문점, 열화, 불합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이 이쪽으로 갔다 이리 갔다 하다 보면 떨어진다. 그죠? 이놈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집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합리 적출을 위한 리스트. 이걸 가지고 이제 불합리를 찾아내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옛날 이름 같은 네, 막아냅니다. 전화 주신 분. 때문에 이거 한번 검색 내가 한번 이거 해볼게요. 이 D는 말이 조금 이상하고 D는 좀 이상한데 D를 다운라이트 쪽인데 근데 2C로 안 나오거든요. D 어떤